음, 반갑습니다. 엔젝타 BS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경 IBO입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사도 굉장히 조용해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좀 오랜만에 강의해서 떨릴 줄 알았는데 배가 고파서 손이 떨려요.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 어쨌든 또 이렇게 사업하러 열심히 나오신 분들 그리고 그 줌으로도 접속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하우투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별건 없지만 제가 이제 라인 키우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저 네트워크 마케팅은 추천 활동과 후원 활동을 통해서 버는 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지인을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지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추천을 하거나 그리고 후원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저희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접목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사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인 소개를 하는 내용인데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사실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화에 대한 부분 사실 그 다음 장에 제가 얘기를 더 드리고 일단 컨셉을 잡는다고 했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다이어트 코치를 하고 있다거나 건강 코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거나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한 소비자 제품을 체험한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톡스를 드셔도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평소에 건강한 몸이시고 크게 뭐 뚱뚱하시거나 통통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좀 다이나믹한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내가 빼야 될 게 한 20kg 이상은 돼야 다이나믹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정 사장님 제 하부에 있긴 하지만 수정 사장님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두의 지인이잖아요. 저의 지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지인인, 내 친한 동생, 뭐 친한 누나는 없겠죠? 친한 뭐 친구 중에 한 20 몇 킬로, 한 24kg 정도 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24kg 정도 감량한 친구가 있다.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딱 50일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24kg 정도를 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코치 혹시 어떤 분이 하셨고 어떤 거 먹었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 줄까? 라고 해서 지인 사례를 얘기를 해서 코치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수정 사장님이랑 그 김보은 사장님 쪽에 그 박송희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살을 진짜 많이 빼셨거든요. 그래서 박송희 사장님이랑 김수정 사장님 사례로 저희는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진도 직접 핸드폰 안에 넣어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건강 케어 목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당뇨이시거든요. 그래서 셀톡스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케어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셀톡스를 추천을 한 이후에 셀톡스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직 나는 좀 먹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먼저 추천을 드려서 부모님이나 친구 어머님이 드시고 건강해졌다라고 하면서 제품을 티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코치를 연결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온라인 사업인데요.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쇼핑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엄청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젊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뭐 크게 다이어트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통통한 분들도 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날씬하다고 생각하시고 여자들은 엄청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남자들은 크게 욕심을 안 부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특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그런 분들은 특히 돈에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거나 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대가 뭐 20대 후반이신 분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 뭐 투잡, 그리고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요즘 뭐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었죠. 뭐 자고 있는 중에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만 아나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보통 온라인 사업을 많이 뛰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건강 기능식품, 뭐 건강식품, 샵인데 사실 프리미엄이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대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추천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을 이미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쇼핑몰을 하다 보니 좀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 왜냐하면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제품이 좋아야 계속 구매가 일어나고 매출이 계속 이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스토어 관점으로 그 스토어 판매자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템적인 부분으로 나는 이 회사에서 거래를 하기로 한 거다. 거래처가 엔젝터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이 막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고객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나서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한 이후에는 스폰서님과 이제 방향을 잡고 고객한테 필요 없는 부분을 말하면 사실 영업을 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고객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제품을 추천해 주시든 다이어트든 건강이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든 추천해 주시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해서 좀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다 지인 소개하시고 이런 거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어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사실 연이 되신 분이 사업자까지 되셔서 지금 SD도 승격하시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걸 보면 뭐 블로그, 스토어,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페이스북은 사실 요즘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회사에서 만든 게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근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좀 달라요.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현재는 많이 사용하는 걸 당연히 활성화시키는 게 당연하다 보니 이 블로그, 스토어,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에서도 나랑 좀 성향이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라고 했을 때는 사실 네이버가 블로그이고 다음이 티스토리가 이제 다음 블로그인 거죠. 그리고 스토어는 대표적인 것만 그냥 넣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그리고 쿠팡 그리고 셀러허브 같은 경우에는 셀러허브라는 곳을 아시는 분 다 아시네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판매하거나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플랫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연령층과 고객 유형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당연히 SNS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고객한테 판매만 할 것인지 아니면 명단으로 이어서 내가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셀톡스를 검색해서 포스팅을 클릭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 있어서?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블로그랑 뭐 쇼핑도 있고 밑에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하필 포스팅을 클릭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 맞아요. 역시 다 아시네요. 괜히 만들었네. 실제로 써본 사람의 후기를 보기 위해서 클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보만 막 짝짝짝 써 있거나 이런 것들은 셀톡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을 검색하거나 맛집이나 식당만 검색하더라도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사실 좀 광고 같거나 너무 이러면 우리가 그 포스팅을 나가버리잖아요. 실제 후기를 원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제 후기를 통한 정보를 쓰시는 게 유용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점이라서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만을 원하는 분들이 보통 구매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쇼핑에서 셀톡스를 검색하는 이유는 바로 상품 정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가장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배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보려고 들어오시는 게 많겠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시기 때문에 스토어를 통해서 구입을 하십니다.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직접 문의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스토어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구매만 하시기 때문에 따로 다시 판매자 입장에서 전화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하부 사업자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스토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원래 판매 관점에서 근데 본 게 아니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좀 명당 관점에서 봤다 보니까 한 명씩 다 전화를 돌렸어요. 돌려서 이벤트나 뭐 이벤트 관련 안내나 이런 부분을 안내 드리려고 핸드폰 번호가 필요해서 연락을 드렸다. 왜냐면 휴대폰 번호가 요즘에는 안심 번호로 떠서 한번 전화하고 나면은 전화를 못 해요. 번호가 없어져요. 그 번호 다시 전화해도 그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명분을 만들어서 코치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로 전환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을 저희끼리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배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리한 건 사실 빠른 배송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쿠팡, 그죠? 저도 아주 애용자예요. 쿠팡 애용자. 어제 아침에 시켰는데 3시에 와 있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녁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사실 쿠팡으로 유입되시는 분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쿠팡이 아마존을 모티브로 해서 아마존을 좀 뺏긴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안에 모든 상점에 뭐라고 해야지? 모든 상점에 똑같은 제품을 많이 올렸어요. 예를 들어 셀톡스면은 그러면 모든 상점에 셀톡스 올린 부분을 한 장으로 합쳐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불리한 점은 뭐냐면 내가 잘 팔리면 좋지만 내가 잘 팔려도 처음에 잘 팔리더라도 그 다음에 구매 건수가 달라지면 내 이미지가 떠 있더라도 그게 내 스토어로 연동이 안 돼요.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빠른 유입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광고를 아무래도 좀 돌리긴 해야 그래야 좀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요즘 다 많이 하시죠. 자기 일상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셀톡스를 검색하는 이유는 뭘까요? 검색해 보셨나요 혹시? 셀톡스? 시각적인 이미지. 맞아요. 사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실물, 그러니까 직접적인 후기도 맞지만 판매자를 보고 싶어서 클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어의 판매자나 아니면 코치를 하시는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코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보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도 막 그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이나 못 보던 친구 막 인스타 염탐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도 못 본 코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진 아니면 동영상 이런 부분들.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실 사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 사진에 난 좀 자신이 있다. 그리고 9장 정렬이기 때문에 그 무드보드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9장 정렬인데 그 구도를 잘 맞춰서 좀 보기 편안하게 내가 좀 정렬도 잘 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셀톡스를 검색하면 뭐 엔젝타도 많이 나오고 보상 플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막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 수시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유튜브에 셀톡스를 검색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보? 어? 이해하고 싶어서? 셀톡스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원해요. 과정이 궁금하고 시간이 길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더 길게 할애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물 후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진은 아무래도 조작할 수 있잖아요. 포토샵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영상도 요즘엔 좀 뽀샵도 되긴 하죠, 사실. 동영상이 어마어마해요. 막 셀기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생생한 실물 후기를 보기 위해서 결국엔 길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아예 시작부터 과정을 보고 싶고 그다음에 결과까지 해서 동영상을 통한 구체적인 실물을 원하는 건데 실제로 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저는 제가 구독해 놓은 유튜버 분들이 좀 친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유튜버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재테크 유튜버 중에. 잘 모르시나요? 저에 관심 분야군요. 신사임당님이라고 계세요. 아시죠, 아시죠? 신사임당님 하면 그 까만색 항상 티 입고 나오셔가지고, 까만색 티 입고 나오시죠? 까만색 티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그분이 좀 더 친근하게 와닿는 이유는 지금은 진짜 부자가 되셨지만 와닿는 이유는 나와 같이 뭐가 별로 없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와닿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그 사람을 팔로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차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카페 아예 초기 과정, 시작부터 과정, 그다음 결과까지 다 올려놓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올려놓고 하고 나서 뭐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 중에서 이미 좀 나의 소비자를 모집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유튜브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 중에서 인스타그램이 연령층이 사실 되게 낮아요. 저희는 아니죠.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싸이월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사실 판매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공구 모집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나이대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싼 제품이나 이런 분들이 잘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판매보다는 자신의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프로필 안에 명함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9장 이렇게 보드가 있잖아요. 봤을 때 첫 번째 사진을 이제 일단 잘 선정을 해야겠지만 자기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기 브랜드의 뭐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막 대기업 제품이라면 무조건 좋고 LG 뭐 삼성 거 무조건 사고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에는 막 스타트업 기업들 제품들도 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스타트업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광고를 하거나 판매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가치관이 맞거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이 광고하는 건 다 믿는 그런 편인 거죠.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좀 판매로 이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좀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분도 좀 알 수 있고 이렇게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뭐 온라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 이래서 시간이 좀 많을 때 많이 배웠었는데 항상 그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해시태그의 키워드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온라인은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검색을 많이 할 것 같아 라고 했었던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검색을 많이 안 하면 나만 알고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나는 나만의 키워드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예전에는 이런 단어도 없었잖아요. 회사가 없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키워드로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도 같이 넣어서 같이 좀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좀 알려지고 이래야 이제 나만의 그런 키워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이시라면은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블랙키위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블로그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는 유료이긴 해요. 그 스토어인데 네이버 전체 안에 있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 카테고리,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키워드 당연히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나의 강점과 취약한 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궁금한 것만 막 질문하거나 아니면 좀 존중하지 않고 좀 예의 없이 뭘 물어보거나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뭐 예를 들어 셀톡스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셀톡스가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왜 저렴하지 않은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 좀 들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저와 성향이 그렇게 비슷한 그런 분들을 저도 상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스토어도 운영하지 않았고 블로그만 이제 운영을 해서 상담이 오신 분들만 궁금해서 상담 오신 분들만 이제 문의 전화를 받았었고 제 하부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가 더 맞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길게 뭔가 나의 성격까지 쓰면서 나의 코치 스타일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후기를 남긴다기보다는 하나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미 구매한 고객한테 전화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생각한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성격에 맞는 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 써놨는데요. 여러 개를 해도 좋지만 하나를 제대로 한 후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놨거든요. 저는 제가 블로그 하나만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따로 인스타그램은 저는 기존에 사업했었던 그런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라고 해놓은 거지. 거기에 뭐 셀톡스나 이런 부분으로 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블로그는 고객들 보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 이렇게 설정을 따로따로 해놓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난 자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 하나만 먼저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진을 당연히 잘 올리셔서 인스타그램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이후에 다른 걸 연결하면 다른 플랫폼이 애매하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다 해서 막 애매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개를 제대로 하신 이후에 연결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요즘에 아예 뭐 화두가 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게 온라인에서 진짜 중요한데 한마디로 나를 프로필을 하는 겁니다. 나를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 브랜딩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S전자, 뭐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다니셨던 분한테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업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이 있잖아요.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좀 두고 기업을 키울 생각이기 때문에 적자더라도 광고를 많이 해요. 쿠팡이 실제로 그런 경우죠. 적자더라도 빠른 배송, 로켓 배송을 한 3년 이상 몇 년 동안 했죠. 계속 적자이다가 지금은 아예 주식 상장을 해서 커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건데 로고를 먼저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하시거나 뭐 인스타그램 하시거나 이럴 때 이미 여기 나와 있는 로고들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로고들이죠. 모르는 로고 하나도 없으시죠? 뭐 던킨, 스타벅스 맛있죠. 그리고 뭐 명품 브랜드도 그렇고. 근데 이런 로고를 알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퀴즈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무슨 로고일까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신 것 같아요. 어? 강원도. 이게 저도 강원도 사람인데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원도 로고는 몰라도 요 로고는 알죠? 멈췄다. 멈췄나 봐요. 아닌가? 멈췄다. 됐다. 요 로고는 알죠? 배민 이렇게. 근데 이 배민 글자도 사실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 배민 회사가 우아한 형제들이 이제 본사죠.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저 이 배민을 몰랐을 때에는 그 회사 건물 꼭대기에 건물 진짜 그 외곽에 꼭대기에 진짜 크게 써 있어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배민 몰랐을 때는 뭐 하는 회사야? 이랬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무슨 역사를 알리는 그런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이제는 알려져서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송파구에 배달의 민족 그 광고가 진짜 많아요.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독점을 했어요, 아주. 그리고 그 싸이월드 본사가 원래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싸이월드 본사가 한 층씩 없어지고 이 배민이 계속 점령을 했었거든요. 지금 아예 없어졌죠. 싹 다 이제 우한 형제들이 다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딩은 기업 브랜딩과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쉽게끔 제가 뭐 마카롱 브랜드를 만약에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할까요? 기억되기 쉬운 거. 달카롱 이거겠죠. 제가 사실 막 만들었어요. 몬드라고 써 있죠, 왼쪽에. 몬드라는 거는 독일어로 달이라는 뜻이래요. 좀 더 있어 보이긴 하죠. 몬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우리 원래 한국어 빼고는 다 고급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몬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달카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 중에 기억하기 쉬운 건 달카롱이라는 거죠. 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명확한 것이 광고비, 그러니까 돈과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거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바꿨더라고요. 시대에 맞게끔. 사실 왼쪽이 조금 더 모던하죠. 현대사회스럽지만 그 오른쪽이 좀 더 레트로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로고를 바꿨다는 거죠.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더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닉네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하부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닉네임을 자기만 아는 걸로 좀 많이 해놨었어요. 실제로 제가 실명을 한 분 언급을 하자면 이제 이세라 파트너라고 있어요. 그 세라 파트너의 닉네임이 세일러문이었어요. 세일러문이 코치 같나요? 뭔가 그 잡화점 같지 않아요? 아니면 문구류를 판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유아용품을 판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보일 수 있는 닉네임이 더 좋기 때문에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세라 코치가. 그래서 주디는 제가 이제 그 주토피아 좋아해가지고 주디 넣어봤어요. 예를 들어 주디라고 했을 때에 주디만 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 코치 주디 이렇게. 그래서 닉네임에 이미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알고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글을 보든 어떤 부분을 보든 다이어트 코치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식하는 속도가 원래 사람이 컬러가 가장 크다 그래요. 글자보단 이미지, 이미지보다는 컬러. 실생활에 사실 진짜 많거든요, 이게. 지나가다가 무슨 옷가게를 들러서 옷을 사거나 할 때더라도 저기 있는 초록색 셔츠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파란색 셔츠 옆에 있는 초록색 셔츠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리키죠. 지나가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저기 네이비색 코트 입으신 분 엄청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색깔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색깔로 얘기하는 게 가장 인식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그니처 컬러를 보통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내 성격에 맞는 색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도 좋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기보다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처음부터 이분은 성격이 이런 분이시겠다라고 좀 가늠을 할 수 있게끔 친근감을 좀 이미 느낄 수 있게끔 컬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지를 본 적은 없지만 수지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우리 수지 보면 수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날 모르잖아요. 그런 건 좀 그런 이유가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그 연예인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환상이나 상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는 나를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에도 느낄 수 있는 컬러로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경쟁자의 컬러는 제외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성격에 맞는 색깔을 골라보되 지인들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처음에 블로그를 이제 만들 때 제가 고른 색깔은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뭐 좀 진취적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해서 좀 빨간색이랑 그리고 좀 명확하게 막 얘기하거나 좀 꼼꼼하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파란색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누구도 저에게 빨간색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인들이. 그리고 파란색은 다 나왔고 파란색이랑 그리고 보라색이 나왔었거든요. 보라색이 막 신비로운 모호한 색이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해 준 분한테 제가 좀 4차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보라색은 제가 마음에 들지 쓰지 않았어요. 근데 파란색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서 PPT도 파란색으로 만들었죠. 저의 이제 시그니처 컬러예요, 이게. 그래서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되 상처받지 마세요. 지인분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고객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정반대네 이러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예를 들어서 친근함을 좀 느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막 친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베이지 톤 이런 걸 쓰진 않았는데 내가 좀 편안한 코치다 이렇게 다가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성격이 그렇다라고 하면 베이지 톤이나 이렇게 따뜻한 계열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좀 명랑하고 좀 뭐라 그러지? 깨발랄이라 하나요? 뭔가 경미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은 좀 개나리 노란색 이런 거 떠오르죠. 네. 발음이 좀 그렇지만 노란색 떠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컬러를 주변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나를 나타낼 부분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의 장점과 단점. 단점은 사실 사람이 다 합리화를 시켜서 잘 모르죠. 그래서 좀 취약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면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온라인 페르소나를 정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 나라는 사람에 대한 티업을 할 부분들을 정하셔서 그 부분들만 노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 코치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 그 술을 막 고주망태처럼 맨날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막 10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술 다 먹었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술병을 막 사진 찍어가지고 굳이 올려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다이어트 코치라고 티업을 하면서 만약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경우에는 솔직히 신뢰할 수 없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술을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고주망태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뭐 혼자서 혼술하거나 간단하게 뭐 여유 있게 드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맥주나 뭐 보드카나 와인이나 이런 사진 그냥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술을 종종 마시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되는 걸 보니까 뭐 셀토스 제품이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진짜 고주망태 꽐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당연히 그건 브랜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좀 감추시는 게 사실 좋다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친근하고 이런 걸 잘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근하지 못하다는 걸 굳이 어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려놓되 제가 꼼꼼하게 케어해 드린다거나 좀 제가 건강하게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걸 몇 가지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를 정하셔야겠죠.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업로드 일정 계획을 짜셔가지고 예를 들면 블로그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에는 셀톡스 후기를 올리고 수요일에는 다이어트 정보를 올리고 금요일에는 셀톡스 성분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클릭한 이후에 글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서 첫 번째 사진을 잘 고르셔야 돼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썸네일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지점을 첫 사진으로 할 것인지 그걸 잘 정하셔서 사진 톤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는 줄바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쭉쭉쭉 그냥 이어서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점을 쓰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인스타그램 줄바꿈하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깔끔하게 쓰시는 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겠죠.
내가 읽는다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주로 바꿔서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의 고객의 고민에 대한 답으로 다음 피드나 글을 올리기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다 지켜보다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의 주신 이후에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워드를 검색한 이후에 순서대로 내 글을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놓지 않는 이상 순서대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인스타그램에 조금 더 맞는 방법이긴 한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일반 사무직 하시는 분이거든요. 농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직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부업으로 인스타그램으로 공구 이런 걸 진행을 하세요. 근데 보면은 키가 진짜 커 보여요. 막 인스타그램에. 비율도 진짜 좋고 막 실제로 만나잖아요. 엄청 작아요. 키가 150 초반이거든요. 근데 완전 몸매가 진짜 좋아 보이고 진짜 키가 커 보이고 막 어메이징이에요, 완전. 그리고 되게 막 사투리를 안 쓰시는데 그 사투리 말투나 이런 걸 좀 친근하게 표현을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막상 만났을 때 생각보다 안 친근하신 거예요, 되게. 안 친근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왜 별로 안 친근한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써주셨어요? 했더니 뭐 만날 일은 많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아예 그냥 그 서울말 쓰시는 분이에요. 본토 서울. 본토 서울말 쓰시는 분. 그래서 그분 보면서 생각한 게 아 진짜 자기의 장점만 많이 노출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그 다음 피드를 올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의가 온 거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서 고민 좀 해보겠다고 이제 상담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이 사례를 가지고 내가 그 다음 피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뭐 내 사진이든 아니면 고객 후기 사진이든 올린 이후에 글 내용에다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게 망설였던 분입니다. 지방 흡입보다는 저렴하네요 했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폰을 너무 자주 잃어버려서 지금도 쌓여있는 할부금 생각하니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급 쿨 결제를 하셔서 엄청 웃었던 분입니다. 키키키. 폰 바꿨다 치고 몸 바꾸자며 15일 마이너스 8kg 거뜬히 성공해서 못 살 돈도 굳었다고 하는 고객님. 아따 내가 다 기쁘구만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격도 좀 드러내주고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줄바꿈도 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풀리지 않았던 그 궁금증을 소비 부담을 좀 풀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차피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쨌든 마음의 결정이 나게 되면은 나한테 다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라고 저한테 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할 경우에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느낀 건데 꼭 필요한 질문을 적어두고 내가 리드를 해야 방향이 잘 잡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궁금해서 전화가 오신 거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만 물어보시려고 쉬는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전화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못할 때가 진짜 많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거 셀톡스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가격이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정도는 드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문의 상담이 와도 많이 결과를 잘 많이 못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잘 마무리는 했지만 그분도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결제까지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제가 같이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질문은 꼭 하자.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시작하려고 해서 전화가 오신 경우에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지만 아니신 분들 그냥 궁금해서 알아보신 분들 있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일단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종류 중에 그냥 셀톡스를 하나로 일부분으로 그냥 생각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질문 적어두고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결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추천드리는 패키지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지드리고 그래서 제가 미리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다. 왜냐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추천드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가격적인 부분도 좀 다르다 보니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해서 몇 가지 여쭤본 이후에 그 고객님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드셔야 된다. 그러면 요 정도 걸리신다. 그래도 가격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 세트 드셔보신 이후에 추가 구매를 하셔라. 그때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제가 중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때 가서는 좀 저렴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그 패키지 하시면 될 것 같다. 처음부터 추천 패키지와 비전 패키지를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제하시는지 방법적인 부분도 다 말씀을 해드리되 선택은 뭐 고객분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놓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이제 보식 기간 정도 됐을 때 얘기를 드리면 추천 패키지나 비전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드셔보신 분들은 다 제품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드셔보시기 전에 그러셨던 거잖아요. 안 드셔보셨다 보니까. 근데 드셔보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판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안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알려드려야 나중에 다른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안 먹어봤다 보니까 55만 원짜리 해가지고 한 세트 먹어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패키지로 구매할게요. 이렇게 먼저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안내를 다 드리고 처음부터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고민이니까 그래서 다 안내를 드리고 나서도 한 세트를 그럼 하신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이어드리겠다. 그러면 보식이랑 유지까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내를 싹 다 드렸거든요. 근데도 다들 고민을 하시다가 가격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패키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다 보니까 자기가 왜 패키지를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렸다 보니까 아 그러면 결국엔 패키지 먹는 게 저렴하긴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 세트를 뭐 부담 되시면 한 세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다들 패키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들 4세트 드시는 거 추천 패키지로 결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내해 드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결제가 먼저 나온 이후에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고 아직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해서 만난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났을 경우에 당연히 인바디를 들고 가야 되고요. 인바디 들고 가서 그래프를 보여드린 다음에 고객님의 내장 지방이 이 지경이고요. 그리고 고객님의 체지방이 이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린 이후에 추천 패키지나 비전 패키지나 그분한테 맞는 예를 들어 저는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밥 끼니를 못 챙겨 먹어도 요즘은 챙겨 먹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한 끼는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못 챙겨 먹어도 저는 케이크, 막 빵, 쿠키 이런 거 진짜 좋아해서 집에서 많이 굽거든요. 근데 왜냐면 밖에서 사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집에서 굽는 거예요. 베이킹을 아예 해버려요. 근데 그 정도로 디저트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RXP가 없으면 전 셀떡스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RXP 안 먹었을 때랑 RXP를 먹었을 때랑 이거 정말 삶의 질이 다르고요.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죠. 디저트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 간식을 꼭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RSP 같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 근데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5가 추가되어 있는 뭐 추천 패키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걸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룹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게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전환해서 같이 함께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품의 효과를 보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소개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소개비를 받으시게 되겠죠. 추천 수당을. 그러면 수당을 발생이 됐다 보니까 그때 보상 플랜을 얘기를 해도 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비전 패키지나 추천 패키지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모든 수당을 다 받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좋아하세요. 그래? 다 받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안내드리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과정인 건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영성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 소비자로서 드시고 계셨던 게 불과 저저번 달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달에 이제 SD를 도전하셔서 SD가 되셨고 이번 달에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효과 보는 게 사실 1번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먹고 효과를 본 이후에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험으로 습득된 지식은 사실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고 효과 보면서 체감한 게 있거든요. 저는 제가 먹고 느낀 게 진짜 7일차 정도 되면은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물도 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 자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7일차에서 10일차 정도 되면은 정말 맛이 없을 때가 온다고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면 다들 그때 그 고비 때 정말 맛이 없을 때가 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먹고 효과를 봐야 이게 구수한 맛인지 아니면 좀 비린내를 많이 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그 비린내 때문에 그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정 사장님은 해조류 비린내를 좀 많이 과하게 잘 맡는 스타일이어서 셀토스를 먹을 때 항상 5분 정도 뚜껑을 열어놓고 냄새를 보낸 이후에 먹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안 먹어보면 사실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적인 내용들을 내가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를 보고 나면 당연히 가족이나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추천을 하게 되겠죠. 추천을 해주면 가장 좋은 건 내가 나도 모르게 코치를 연습하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분들과 나와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나 그리고 중간에 뭐 입맛이나 이런 부분도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내가 이미 코치로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품 공부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을 많이 만나셔야 되니까 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STP를 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먹고 효과를 보고, 그리고 고객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은 아, 이런 부분은 꼭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STP를 제작을 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많이 알려면 강의를 많이 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평소에 강의를 많이 들어놓으시고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놓으시다 보면은 결국에 나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나한테 고객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막 후다닥 하니까. 근데 저는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조금 더 퀄리티도 높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냥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되는 걸 하고 계시다 보면은 기회가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잘 케어하면 그 이후에 또 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준비하셔가지고 마스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STP 제품 설명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야겠다. 보상 플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야겠다. 아니면 기가 막히게 내 몸을 좀 가꿔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내가 제품 효과를 좀 잘 보고 후기를 더 만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먹고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진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먹었는데 효과가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김보성 코치라고 있어요. 김보성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보성 사장님이 원래 통통했다가 그 셀톡스 먹고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굉장히 호리호리해졌어요. 근데 또 셀톡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셀톡스 할 거면 차라리 복근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만약에 내가 내 몸으로 못 보겠다, 아니면 내가 의지가 좀 약해서 아, 조금 더 쉬다가 나중에 셀톡스를 나는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제품을 재고로 쌓아두시지 말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인에게 사업적으로 투자한다 생각하고 전달해 주셔서 후기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좋다는 거죠. 사업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났네요. 엄청 빨리 끝났네. 오호. 오. 하나 넣어봤어요. 명언인데요. 스티븐 잡스 아시죠? 고인이 되셨죠, 지금은. 스티븐 잡스의 명언이 엄청 많지만, 이게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삶이 때때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절대 신념을 잃지 말아라. 뭐 예문에는 벽돌로 머리를 치더라도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뒤통수라고 제가 넣어봤어요. 좀 더 자극적이게. 이게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차렸잖아요. 애플이란 기업을 차렸는데 그게 20살 때 차렸대요. 그리고 29살 정도 됐을 때 회사가 굉장히 커지고 했다 보니까 마케터를 고용을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스카웃을 하려고 찾아갔대요. 그게 이제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래요. 그분이 어디 계셨던 분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코카콜라가 엄청 유명해서, 지금도 유명하죠. 근데 코카콜라와 사실 견줄 만한 그런 회사가 없었는데 펩시를 코카콜라랑 견줄 만한 회사로 올려놓은 사람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펩시의 마케터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남은 인생을 설탕물만 팔면서 살 거냐, 아니면 미래를 좀 바꿔볼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존 스컬리가 설탕물만 팔고 살 수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플을 가게 된 거예요. 네. 애플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1년 정도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둘이 좀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랑 존 스컬리랑 좀 많이 부딪혔대요. 스티븐 잡스가 경영하는 그런 방식이 좀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의결을 낸 결과 스티븐 잡스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차린 회사에서 자기가 스카우트해온 사람한테 내쫓기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삶이 때때로 여러분이 뒤통수를 치더라도 절대 신념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스티븐 잡스가 그때 고민을 했대요. 내가 원한 게 애플이란 회사였을까, 아니면 애플의 기술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자기가 개발하고 원했었던 거는 기술력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쩔 수 없지만, 존재해도 내가 갈 수 없지만 새로 이제 차린 회사가 넥스트라는 회사예요. 넥스트라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픽사, 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지금 디즈니 아예 합병이 됐죠. 인수가 됐죠.
그래서 디즈니의 주식이 훨씬 많대요. 스티븐 잡스가. 그 애플사 주식보다 디즈니에서 받는 게 9% 정도 돼서 연간 550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배당금만. 엄청나죠? 지금 가족들이 다 받고 있겠죠? 엄청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좀 이렇게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기술력을 계속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차린 거죠. 그래서 넥스트사의 핵심 기술과 그리고 그 픽사에서도 계속 개발하던 그 기술 그런 것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1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다시 스티븐 잡스를 영입하게 된 거예요. 불러오게 된 거죠, 애플에서. 근데 그때는 존 스컬리는 물러났던 상태였는데 그때 회사가 왜 잘 안 됐었냐면 PDA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그 탭 있죠. 태블릿 PC의 그 기초가 되는 그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이후로 나아가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존 스컬리가 결국엔 자기가 사표를 내고 스티븐 잡스가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원래 개발했었던 그런 기술들, 넥스트사의 핵심 기술과 그리고 그 픽사의 그런 기술을 다 접목해서 그 PDA 기술과 접목을 해서 그때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포스트 PC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명언인 건데 신념을 잃지 말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고 이 기업을 내가 왜 세웠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대요.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크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제 생각에는 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저의 예상과 좀 다르게 저는 굉장히 짧게 치고 빠진 다음에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결정했었던 건데 근데 본의 아니게 인생을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와 뭐 제품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때마다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그 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수당이 좀 밀리거나 잘 안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도 내가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신념을 지켜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더라도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여기 또 왜 나와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왜 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잃지 마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하셔서 목표를 달성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프리카 속담이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혼자 계속 뭘 해볼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빨리 습득하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다 해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빨리는 가도 멀리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능력치나 그리고 경험을 같이 많이 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려주는 것도 사실 여기 와서 그룹장님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된 거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정말 멀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이제 그룹장님도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좀 옆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올바른 얘기로 인도를 해주시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성미연 스폰서님 지금 충주에 계시지만 항상 이제 제가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고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뵙기도 하고 하는데 미연 스폰서님도 그렇고 그룹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이제 사장님 하부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사실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가족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 엔젝타 계신 BS 그룹 사장님들 너무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이건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이것저것 진짜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진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 맘대로 되진 않지만 인생이 원래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날기도 하자. 나는 건 못하나요? 날개가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손잡고 걸어가는 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고 그냥 함께 다 같이 멀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넣어봤어요. 마음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도 사업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셨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발전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